이제 어마어마한 산불을 경험하셨고 또 그렇죠. 부다페스트 유람선. 외국에서 터진 사건.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던 국민들은 야 국가가 작동하고 있구나. 그렇죠. 국가가 있구나. 예, 예. 그게 자랑스러웠어요. 네. 그런 자부심을 그때 주셨잖아요. 사실은 이제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의 핵심은 특정 정부 기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는 정부 기관들의 능력을 빨리 끌어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산불은 어떻게 보면 산림청 거예요. 그 해외 재난은 외교부 거죠. 그렇죠.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산림청 혼자, 외교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청와대 안보실과 위기관리센터가 했던 것은 그 정부의 칸막이를 신속하게 없애고 끌어모으는 일,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. 이제 산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림청은 정부기관 전체로 보면 되게 이제 권한이나 역할이 좀 작은 기관 중에 하나죠. 근데 산림청이 보통은 대부분의 산불을 처리를 하지만 이 산불이 커져서 시내로 막 그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막 확산돼 가면 이미 산림청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. 이제 그 2019년도 4월 달에 그 속초 산불이 그랬어요. 이게 이제 갑자기 커져서 순식간에 이제 속초 시내로 이제 몰려 들어가는데 이때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소방청이죠. 소방청이 그 시내로 유입되는 것을 전국 소방동원령을 통해서 막았고 경찰도 가포비상령 걸어서 재빨리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왔고 지자체나 행안부는 대피시설 마련해서 안전하게 대피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그 역할을 위기관리센터가 다 지휘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. 뭐냐면 그 사전에 제가 1월 달에 이제 그 이전에 그 강원 지역에 산불 나는 거 보고 이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마침 국가지도통신망이라고 하는 그 전시 대비한 통신망을 이것을 기준으로 위기관리의 모든 것에 이걸 기본통신망으로 쓰자라고 방향을 정해서 이것을 그 한 3개월간에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거를 딱 구축이 완료된 시기가 하필 산불이 일어날 때인데 완료가 되니까 이 정보가 저절로 공유되잖아요. 일어난 산불의 현황도 동영상으로 바로 보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망에다가 막 그 산림청이 그 기록을 하면 동시에 읽고 이러니까 산림청은 산림청 자기 능력대로 역할을 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그걸 보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, 행안부, 지자체까지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 역할을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. 그래서 이제 속초 산불이 비교적 굉장히 빨리 수습된 또 국민 피해 없이 수습된 원인이었죠. 무엇보다도 국가지도통신망은 이제 국가 비상 네. 전시 지도를 위한 통신망이 별도 구축되어 있는데 그 이용을 안 하고 네. 여기 사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이제 8월에 한번 연습 삼아 가해보고 네. 근데 그거를 위기 시에 활용해야 되겠다. 차관도 잘하셨고 네. 우리 과감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대형 산불에 예, 차관 우리 실무자가 건의를 해준 거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도 외교부는 사실 외교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폭넓게 정부 기관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기 좀 버거워했는데 그때 이제 외교부가 이제 국내 사건처럼 정부 기관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좀 푸시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외국에서 일어난 그 피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실종된 분들을 한 분도 사실은 살리지 못했지만 시신이라도 한 분 빼고는 다 찾았거든요. 그래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정부를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. 그때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던 국민들은 야 국가가 작동하고 있구나. 그렇죠. 국가가 있구나. 예, 그게 자랑스러웠어요. 예. 그런 자부심을 그때 주셨잖아요. 예. 정말 잘하셨어요. 그런 걸 통해서, 근데 좀 그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는 그 사고도 많고, 뭐 사건 재해는 많겠지만, 그 현장에 정확한 타임에 장관이 나타나고, 책임자가 나타나고, 지망이 가동되고 한 모습을 보니까, 이야,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. 네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근데, 국민이라면 네.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.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다 위관리센터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.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
어떤 방향 속에서 가 있느냐가 이제 작동을 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거죠. 그 당시에 정부가 그 사고에 대한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았고, 이것이 이제 정부 기관들이 그 어떤 정부 기조를 충실히 따르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 당국자는 좀 다른 이제 이유를 들어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, 예를 들어 그 유람선이 침몰했는데 시간을 경과했거나 황금 타임을 놓쳐버리거나 어마어마한 참사가 이태원에서 났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놀다가 사고 난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, 공권력은 살아 있었는지 없었는지, 누군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든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. 네. 국가가 작동하지 않은 순간들.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없이 정말로 국가 개입하고 국가가 있어야 될 거는 나타나고 힘을 느끼고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. 예.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뭐 처음부터 잘 돼 있는 경우는 없죠. 전부 다 큰 사고를 겪고 조금씩 벽돌 쌓아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좀 부침을 겪었어요. 그러니까 이 어떤 위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는가.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가장 중요한 거 안보 위기 아니야. 그러니까 정부는 주로, 대통령은 주로 안보 위기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 중심으로 내부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냐. 라는 것이 어떻게 큰 틀의 접근 방식이었다라고 보면, 세계 추세나 어떤 변동사항은 이 벽을 다 허물고 있는 추세예요.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위기는 단순하게 안보와 뭐 재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전체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죠. 이제 이게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, 사고, 뭐 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요. 66년도부터 풍수해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,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.25 태풍으로 한 800여 분 희생되면서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, 그때는 풍수해 위주로 갔다가 또 이제 90년대 중반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해 페리오 사건, 뭐 성수대교 붕괴, 그 다음에 그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충격받으면서 그때 재난 관련 법을 좀 끌어모아서 폭넓게 좀 접근해 보자라고 이제 기본법을 만드는데, 이게 포괄적 법은 아니고 이제 사회 재난에 대한 접근법을 만들어요.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초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이제 태풍 루사, 태풍 매미,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사건 이런 게 터지면서, 이게 재난에 포괄적인 법이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정부가 통합적으로 어떤 재난과 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죠. 근데 이제 이게 재난과 안보는 그럼 딱 선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냐.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저 전방의 어떤 사항은 북한과 되게 긴밀하게 연계돼요.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그 임진강 폭우 때 북한 지역의 그 임진강 쪽에 그 북한 뚝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수위가 올라갈 때는 군사적 어떤 정보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. 게다가 우리가 전쟁하면 이게 재난과 군사가 완전히 분리되느냐. 이를테면 우리 그 연평도 포격 때 보면 막 전투가 벌어지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때는 같이 노력해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. 그렇죠.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은 재난과 안보의 벽을 이제 좀 완화시켜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재난과 안보를 잘 구분해서 대비해 온 것이 지금이었다면, 이제 그 단계의 벽도 기본적으로 허무는 위기관리 기본법 같은 거 만들고,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사실 법적 체계보다는 그냥 그 정부의 대통령 그 훈령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, 이것을 기본법 속에 포함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 만들어서 대응해야지,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시스템이 흔들려서 엉뚱하게 국민들이 피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아마 강장무님이 그 위기관리센터장 할 때 기억이 제일 지금 막 액티브하신 것 같아.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하네요. 이 국가가
작동하는 순간에는 아주 초인류 국가 위기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안까지 잘 담아놨더라고요.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. 저 역시 그 위기관 센터를 창설하는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아침 6시 출근, 밤 11시 퇴근, 이 초인적인 삶을 한 3년간 지낸 적이 있는데 네. 정말 여기 네. 잘 담아놨어요.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네. 말씀을 듣자고 제가 제안하면서 네. 우리 여기서 이제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이 돼야지 국민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살 수 네.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. 예. 오늘 너무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서요. 집필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.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